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중고 채널 돼지아빠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2월 27일 오후 3시 30분에 저희 집 현관문 봉쇄를 당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복귀한 많은 한국분들이 격리 조치를 당했다는 28일자 기사를 보고 실질적인 현지 상태는 어떤지 제 경험에 비춰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제중한국인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저는 2월 19일 인천에서 중국 상해로 복귀를 했고 당시의 상해 공항 및 도로의 분위기는 전 영상에서도 남겼듯이 제가 13년 중국 생활을 하면서 가장 한산하다 못해 썰렁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집 입성하기까지 큰 어려움은 없었고 당시 지역 담당자가 내린 14일간 자가관찰 조치를 받아서 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으로 입국했을 때까지만 해도 한국인 확진자 수가 지 않았는데 최근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한국 교민들 사이에 차후 중국으로 입국을 하는 한국인에 대한 조치가 변경되지 않을까 다들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2월 26일 자정이 다 되어가는 11시쯤 지역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다시금 제 동선 및 타고 온 항공편 등을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때 느낌이 확 왔습니다. 자가 관찰 조치를 강화하겠구나. 중국 생활을 해보신 분들 아실 텐데 공무원, 병 관계자 등 소위 나랏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상당히 불친절하며 효율이 엄청 떨어질 정도로 일처리 속도가 매우 늦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 담당자는 상당히 친절하고 매번 말 끝날 때마다 협조해줘서요. 아무튼 유선상으로 조만간 지역 관찰 의사와 자신이 저희 집에 직접 방문을 할 테니 그동안 집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2월 27일 3시 10분쯤 방문을 한다고 문자로 연락을 받고 조금 있다 의사 1명, 공안 2명, 그리고 지역 담당자 2명이 저희 집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통계를 주며 매일 아침 9시 전후로 한번, 그리고 2시 전후로 한번 체온을 재서 지역 담당자에게 문자를 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설명하기를 제가 집으로 들어간 시점부터 15일 격리 조치를 한다고 했으며 이 기간이 끝나면 의사가 직접 와서 격리 조치를 해제해 준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만약 중간에 필요한 식료품이나 택배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면 모두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모든 설명을 마친 후에는 문을 닫으라고 했고 문을 봉하게 되면 나가지 말라고 다시 당부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음성으로 남겼습니다. 태도랑 뉘앙스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죠. 你好，啊，你好，李东河是你一个人在家吧？对哦，好。你老婆和小孩回南通了是吧？对，你好。然后我们需要早晨9点、下午2点之前，每天2次测体温，怎么弄啊？就水银表放在腋窝下的，好吧？好，然后呢，就是体温呢报给他们，我知道。然后还要签。关键做到什么时候3月6号上午我来解除，不是3月5号吗？你到场时间是21号算。为什么？你是多少号？是我19号到上海啊，然后20号到常州。 20号哈，对，就20号到常州对，20号到常，对他过来写的。哦，我知道20号算要他写错了。 21号开始，14天乘以24小时，就整个14天，要这样子的，好吧？然后这里一个联系电话，然后你签个名，然后住址我们就写这里一个住址，哦，好吧？然后一个这上次签给他的呀，还要签吗？这是我们医生的医学观察需要签。是吧？好吧，这里把名字写好，然后这里好吧。现在的疫情区，我们控制的比较严。哦，这我知道。有什么可以跟我们发微信，跟我们那个我一直跟他联系的。跟他联系，有什么事情都可以说，好吧？对。我们中国这边可能就是比较严，那在里面这是中路严是吗？中国比较严一点，就是比较要求我们常州比较要求。就这边签好了，还有这边签吗？这边，这边吗？这个成功了，好，谢谢啊，谢谢配合。哦，就这样是吧？对，然后到6号上午我来解除。哦，再过来是吧？对，再过来解除，就是一个解除医学证明给你，好吧？哦，然后就可以出去吗？对，解除了就可以出去，但是我们都建议的还是，最主要还是不要随便出入。关键是现在这个出去工作，很长时间没做啊。工作不要紧，可以的，工作不要紧，就是娱乐啊什么，就是那个酒吧
都不要了，是吗？哎，好吧，就是从现在开始到6号，你不能出门了。不能出门，哎，6号之后呢，就是我们也不会强制什么，你可以出去，你因为按照现在的规定，你要上班的话，你也必须在家隔离了14天以后，你才能上班的。知道了，知道了。你现在去上班，他们也不会给你审批的。好，知道了。好吧？好。我们要把门把它封起来的，到时候门要贴一个。要封起来啊！你就不用开门了，好吧？好。啊，好的好的。这个你有什么事情有什么事这个我有一个快递明天到，那我怎么说啊？里面是菜东西。他会送过来。联系我了，帮你送我跟你联系上来是吧？对，好吧，包括有什么需要的话，都可以跟他们，好吧？行，没有问题，好，谢谢啊。拜拜。 자, 대화 내용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강압적이보다는 상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격리 종료일이 처음 얘기 때보다는 하루가 더 늘었지만 어차피 큰 차이가 없었고 공손했기 때문에 저 또한 따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시가 속한 강수성은 전체 인구 8,051만 명 중 총 631명의 환자 중 506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네요. 제가 있는 지역은 인구 약 480만 정도 되는 도시이며 총 51명의 환자 중 48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2월 28일 이후로는 추가 확진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네요. 제가 있는 지역도 구역에 따라 조치가 좀 다릅니다. 일례로 26일에 복귀하신 가지로 격리 조치였지만 현관문 봉쇄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주하는 도시 중에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았던 지역은 도시 자체에서도 만약 거기를 거친 사람은 타지에서 14일 동안 자가관찰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한 도시에서도 지역마다 정책이 타 도시의 정책도 조금씩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는 잠복기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발병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14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위험지역에서 온 사람들 한해서 격리 조치를 하는 조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불합리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도시에서는 1월 말부터 도시 대부분 상황을 통제해 왔는데 이로 인하여 당연히 가게 운영도 못하고 이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피해는 하루하루 늘어가고 있기는 하죠. 하지만 도시 전체에 더 이상 확진자는 발생을 하지 않고 이런 통제가 풀린다면 서서히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확진자가 많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바이러스는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혀 도움이 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는 국가나 어디 여부를 떠나서 재발 여부의 가능성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격리 조치로 인하여 출타를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납득이 가는 사항으로 이를 언론이나 매체에서 국가 간 혹은 정치적으로 선동을 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각 지역별로 한인회 등 한국인 전체 격리에 대해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도 85% 이상 경북 및 대구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만큼 한국인 전체를 격리하는 것은 좀 불합리적인 처사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것도 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호 간에 계속 소통을 하다 보면 좀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